이 신세계 지식향연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글로벌한 말 그대로 세계 시민을 육성한다는 데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작은 나라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에 인구는 5천만이 넘는데, 근데 우리는 자원이라고는 가진 게 없다. 결국 사람밖에 없는 나라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계화라고 하는 거는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 세계는 실질적으로 세계화와 반세계가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트럼프 현상도 확실히 그 세계화와 반세계화의 이슈고요. 세계화보다는 미국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국 중심주의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EU로부터 탈퇴한 것도 결국은 세계화냐 반세계화냐라고 했을 때 반세계화 쪽으로 간 거고요. 전 세계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자명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러시아랑 비슷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 170배가 크죠. 1700만 평방킬로미터 가까이 되고요. 인구도 3배나 많고 자원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경제 규모는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세계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화라는 게 모두에게 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제도든 어떤 정책이든 명암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누군가는 세계화를 통해서 덕을 보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입게 마련이죠. 트럼프를 선택한 수많은 미국의 시민들은 세계화가 자기들에게 별로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세계화보다는 그냥 독립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EU로부터 탈퇴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택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자국 중심주를 하면 결국 오늘날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와 어떻게 보면 영향력과 이 자유를 절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세계화 속에서 손해를 보고 있고 거기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세계화라고 하는 자명한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 속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 같이 갈 것이냐를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을 잊지 않고 좀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팬데믹이 끝났을 때 또 세계를 향해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